네, 오늘은 이제 그린의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혹시나 이게 말소리만 들릴 수가 있는데, 제가 방송 말미에 혹시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즉 그린의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스튜어트 책을 보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닫혀 있는 곡선에서 우리가 벡터장을 선적분할 때 그때 유용한 정리가 이제 그린의 정리입니다.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 꼭 이제 닫혀 있는 상황인데 닫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우리가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안과 선의 안쪽과 선의 바깥쪽에 경계가 생기죠. 그래서 그 경계가 생기는 그래서 우리 그 선 안쪽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D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그린 정리를 이제 엄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선이 어느 방향으로 과연 이 영역을 감싸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. 이제 선이 어느 쪽으로 이제 감싸야 되는가 두 가지 방향이 있겠는데요.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닫혀 있는 곡선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돌아야 되는데 어, 제가 이제 우리가 어디가 이제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, 그죠? 이쪽이 안쪽일 수도 있고 저쪽이 바깥쪽일 수도 있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.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이 여러분이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그린이 있으면 그린 말고 이제 모래가 있는 부분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그린을 안쪽으로 두고 모래를 바깥쪽으로 두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아, 우리가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나의 왼쪽에 내가 이게 서 있잖아요. 안과 밖에 경계에 서 있는데 나의 안쪽이 항상 그린이 되도록 돌면은 그것이 나의 왼쪽이 항상 그린이 되도록 도는 방향이 바로 양의 방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피겨 1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죠? 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됐습니다. 여기를 이제 그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D라고 하는 이 영역이 나의 왼쪽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돌아야 돼요? 예,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지만 바로 나의 왼쪽에 그린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나머지 그림, 지금 이 피겨 2에서도 어디가 바로 그린의 오른 방향이냐.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은, 나의 왼쪽에 이 사람이 서 있을 때, 이 선 위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왼손의 왼쪽 방향으로 항상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위치하도록 돌면은 그것이 우리가 양의 방향이다. 이렇게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쪽에서 보시면 어, 그러니까 네가티브 오리엔테이션, 즉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, 내가 뭐예요? 나의 오른쪽에 영역이 돌도록 이렇게 도는 겁니다.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죠? 그래서 이게 반시계 방향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반시계냐 시계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? 사실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어때요? 이렇게 돌고 있죠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
사실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어, 이쪽에서는 반시계 반응으로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? 이쪽 오른쪽이 뭐예요? 오른쪽이 내가 서 있는 이쪽 오른쪽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것은 뭐예요? 음의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돌면은 이것이 음의 방향으로 돌고 있다. 왜 이제 양과 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부호를 줬었잖아요. 그래서 이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이게 곡선을 따라서 어때요?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면 어때요? 그것을 반대로 B에서 A로 오게 되면 우리가 그 벡터장의 선적분 값이 음이 됐었죠. 부호가 바뀝니다. 그래서 이런 부호가 바뀌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 바퀴를 돌 때 과연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의 방향을 미리 이제 정해주고 나면 그것이 우리 기준의 양의 방향을 정해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. 그럼 이제 이 방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숙지를 했으니까 이제 그린의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이 그린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적분을 이 평면에서 주어지는 평면 벡터장의 평면 곡선 위에서의 선적분을 중적분으로 계산을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예를 곧 보시면 되겠지만 선적분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복잡한 이제 모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런 모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그린의 정리를 적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제 필요한 조건이 우리가 C가 항상 닫힌 곡선이어야 되고 그 C라는 것은 영역 D를 만들어내겠죠. 그리고 그 영역 D의 경계가 C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벡터장의 이제 첫 번째 성분인 P와 두 번째 성분인 Q는 연속인 편미분들을 가져야 되겠다. D라는 영역에서 정의되어지는 그러한 편미분들이 연속이어야 된다. 그래서 D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C가 만들어내는 이 영역에서 P와 Q가 잘 well defined,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편미분들이 연속적이어야 된다.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. 이러한 가정을 만족했을 때 그때 우리 보시면 식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왼쪽이 선적분이죠. 여기서 첫 번째 I 성분과 Q 성분의 지금 Q 성분의 X에 대한 편미분을 생각해서 그것을 첫 번째 I 번째 성분인 P 값의 Y에 관한 미분, 편미분을 뺀 이러한 함수를 D 위에서의 영역적분한 것이다. 이것과 같다. 이것이 이제 그린의 정리입니다. 이제 그린의 정리의 이제 중요한 이제 예들이 이제 곧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. 네. 그린의 정리의 이제 이 식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쉽게 느껴지지 않죠. 그러나 이쪽 왼쪽에 있는 선적분을 우리가 중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사실 여러분에게 편합니까? 이 선적분이 편하세요? 중적분이 편하세요? 예, 이것 중적분은 어때요? 우리가 사실은 일변수 캘큘러스에서 배운지 않는 이것은 정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잖아요. 중적분이라고 하는 것은. 그래서 중적분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중적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순서대로 그냥
x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y 적분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. 그래서 사실은 중적분이 어려울 것 같지만 중적분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. 여기에 영역적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숫자가 단순해져서 영역적분으로 영역에 관한 영역을 묻는 문제가 됩니다. 그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다면 이 부분 계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.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. 이제 그린의 정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, 이제 실제 그린의 정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.